TAT 19회 기출문제, 이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회계 연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매출채권의 계산. 매출채권은 우선 외상매출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고요. 매출채권이요? 기말에 표시돼. 근데 여기 보니까 기초매출채권이 있네요. 기초매출채권. 그러면 뭘 알면 되냐? 우리 기초매출채권이 처음에 매출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채권, 단기 기중에 외상매출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액을 빼면 그게 기말매출채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채권, 기말매출채권이라는 건 기초매출채권에서 단기 외상 매출액이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외상 매출액이 됐고, 여기서 외상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회수액, 요게 기말 매출채권이 될 거예요. 이때 기초 매출채권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초 매출채권은 8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액도 나와 있네요. 20만 원. 매출채권 회수액이 나와 있어. 그럼 단기 외상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면 기말 매출채권이 얼마인지 알겠죠? 단기 외상 매출액이요. 우선 매출액을 구해봐야겠죠. 매출액. 근데 매출액은 매출 원가와 매출액은 원가에 매출 원가에 이익을 붙인 게 매출 총 이익을 붙인 게 매출액이 되죠. 근데 여기 매출 총 이익이 나와 있잖아. 9만 원. 매출 총 이익이 9만 원이야.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알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근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기초 어디 갔어? 기초 상품에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매출 원가는 기말 상품을 뺀 게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12만 원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20만 원. 여기서 기말 상품 11만 원을 뺀 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냐면 21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가 21만 원이야?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9만 원이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30이 됩니다. 매출액이 30인데 그중에 현금 매출액이 5만 원이네. 그럼 외상 매출액은 얼마예요? 매출액이 30인데 (30에서) 현금 매출액 5만 원을 빼면 그러면 외상 매출액은 2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25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외상 매출액 25만 원. 그러면 기초 매출채권 8만 원에 외상 매출액 25만 원을 더하고 그럼 33만 원이죠. 여기서 매출채권 회수액 20만 원을 빼면 기말 매출채권 회수 잔액은 13만 원이 되겠죠. 13만 원. 다음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 금액이요. 수량 곱하기 자 취득가액은 700인데 여기 원가죠. 그죠? 그리고 요게 시가야. 추정 판매 가격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게 요게 시가예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야 돼요. 원가는 700원이고요. 시가는 800원이죠. 둘 중 작은 것만큼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둘 중 작은 거, 미니멈. 원가와 시가 중 작은 거. 그러면 얘네요. 그럼 재고자산은 300 곱하기 700원, 37, 21, 210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추정 판매 비용이 200이 아니라 4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시가는 600이 되죠. 이때는 재고자산 금액은 3000개 곱하기 600, 3618이 됩니다. 회계 처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출해야 돼요. 수선비가 아니라 뭐라고 처리해야 되는데요. 자본 이건 수익적 지출이죠.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수익적 지출. 이 왜 없어지지 저것도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야, 그지? 근데 뭐라고 처리해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본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300만 원 자본적 지출. 이렇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영향으로 맞는 건 우선 비용을 많이 처리한 거죠. 비용의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다계상이 되죠. 비용 과다계상, 과대계상. 얘는 틀려요. 부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리고 자산의 과소계상이 아니라 부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자산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자산으로 과소계상. 답은 3번이네. 건물로 자산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의 과소계상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이겠지. 이렇게 돼. 부채하고는 상관없고요. 답은 3번. 4번.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서 건물 취득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요. 우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정부 보조금이 원가가 100이고 정부 보조금이 10이죠. 그럼 실제 감가상각비는요.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냐면 우리 회사는 100만 원 주고 샀지만 국고 보조금 1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냐면 90이야. 그럼 생각해보요. 100만 원짜리 뭐 사는데 엄마가 10만 원 줬어. 사 같이 보태서. 그럼 여러분도 얼마 지출한 거예요? 90만 원 지출한 거죠. 그죠? 100만 원짜리 사는데 엄마가 10만 원 줬으면, 그지? 그럼 이 90만 원을 10으로 나눠봐.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돼요? 9만 원이 되죠. 그죠? 이때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감가상각비는 우선 그 정액법이잖아. 그죠? 정액법은 감가상각 이렇게 하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이걸 내용연수로 나누죠. 그죠? 우선 이게 감가상각비야. 이게. 그래서 100에서 아이고 100에서 10을 빼죠. 잔존가치. 내용연수 몇 년인데 10년. 10 아니구나. 잔존가치는 없죠. 잔존가치. 그러면 잔존가치는 0이니까 그럼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가 되는 연간 10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것만큼을 차변의 감가상각비 기말에 1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정부 보조금 대변에 있죠, 이거 10만 원. 얘도 10년으로 나눠서 만 원씩을 회사가 감가상각한 금액과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이거 있잖아. 10년. 얘는 10만 원이고. 이렇게 처리해서 쌤쌤 시켜야지. 그지? 상계해야 돼요. 대변에 있던 정부 보조금을 만 원만큼 없애고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깠으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9만 원이 된다고. 9만 원. 근데 제가 계산한 건 그거라고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부 보조금 10만 원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9만 원, 9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90만 원. 10으로 나눴을 때 감가상각은 9만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간단하게 봤을 땐 답은 1번. 결산 처리 상표권을 2천에 매입했고요. 10월 1일 날 이전 등록비 50과 중개 수수료 30만 원 지급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구입가뿐만 아니라 취득 시점의 모든 비용을 다 가산해야 됩니다. 그럼 상표권 매입가액은 2천이고요. 여기에 상표권의 이전 등록비 50, 그리고 중개 수수료 30을 다 더한 게 상표권이죠. 상표권은 2,050만 원이 되네. 2,080만 원? 2,080만 원이 되죠. 상표권은 보통 무형자산 20년을 초과해서 상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2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정액법이고 직접 상각한다. 상표권은 월할 상각한대요. 2,08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정액법 취득원가 2,080만 원 25년으로 나눠요. 연간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2,080만 원 25년으로 나누면요. 얘는 왜 잘못 눌렀는데 내가. 오케이, 지워줘. 2,080을 25년으로 나누기 25년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83만 2천 원 나와요. 근데 월할 상각해야 되죠. 월할 10, 11, 12 10월 달부터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는 20만 8천 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8천 원 직접 상각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는 무형자산.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에 관련해서 사채 발행 시 기업에 유입된 현금에서 사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기록된다. 사채 계정에는 사채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처리하죠. 사채 계정의 액면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 유입된 현금에서 사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기록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차변 얘기죠. 그죠? 사채 발행으로 유입된 현금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지? 그래서 얘는 차변에 기록되고 사채 액면금액과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된다. 할증 발행된다는 건 유효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할증 발행돼요? 지금 얘는 액면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이 더 크면이잖아요. 사채 발행. 근데 사채 발행할 때 어떻게 하면 할증 발행돼요? 이렇게죠, 이렇게.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 할증 발행되는 거죠. 그죠?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경우는 유효 이자율을 적용한 매기 사채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답은 3번이네요. 이거. 그림 그때 그렸던 거 몇 번, 이거 지금 몇 번째 그리는 건데 할인 발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커진다고. 사채 장부 금액이 커지니까 이자 비용도 커지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커진다. 그 얘기 했죠. 답은 3번. 사채 만기 때는 사채 상환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채 상환 손익은 사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사채 상환 손익은 사채의 중도 상환 시 발생합니다. 답은 3번. 7번. 기말 수정 후 단기 순이익 얼마냐고요? 자, 미지급 이자 그리고 임대료 선수분 보험료 선급 비용 미수 이자 있죠. 이거 분개할 때는 우선 분개로 볼게요. 미지급 이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은 미지급 비용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을 처리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거만큼. 그리고 임대료 선수분이요. 임대료 2만원, 선수 수익 2만원 이렇게 처리한 거죠. 수익을 줄였으니까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험료 선급 비용,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 올해 비용이 아닌 건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합니다. 5,000원. 대변의 보험료 5,000원. 비용을 줄였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얘는 늘어나지. 그치? 미수이자는 미수 수익 5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5만원. 이자 수익 늘어났잖아. 그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죠. 그러면 50에서 수정전 당기순이익에서 3만원 그리고 2만원 두 개를 빼고요. 5,000원, 5만원을 더한 금액, 그 금액이 얼마냐면 50만 5천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0만 5천원이 돼요. 근데 요거 좀 쉽게 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부채죠, 이거. 부채. 얘도 부채죠. 부채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빼면 되고요. 자산은 더하면 돼. 자산은 미수이자도 자산이잖아. 그치? 회계 처리 안 하고 부채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차감하고요. 자산은 가산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렇게 빨리 풀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와, 여기 미지급이자 부채잖아. 임대료 선수분, 선수금, 부채, 선급 비용, 자산, 미수수익, 자산. 그러니까 부채는 빼고 자산은 더하고. 8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와 나의 금액이요. 나의 계정 과목. 우선 얘는 뭐 퇴직금 추산액 600만 원. 근데 200만큼 설정했대요. 우선 나는 뭐예요,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을 설정해. 추산액이 600인데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는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 설정, 600 설정해야 되는데 200 설정한 거야. 그러면 400이 기말에 있었다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중에 쓰고선 400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00을 설정한 거냐, 결론적으로. 600 설정하는데 추산액이 지금 600인데 지금 회사가 200을 설정했잖아. 200.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00 설정해야 되는데 200을 설정했으니까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정 전에 400이 있었다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00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퇴충 2월액이 기초 얘기하는 거죠. 기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100만큼 대변에 나갔죠. 차변에 퇴충이고 대충 100만큼 나갔어. 그지? 근데 그 금액이 얼마가 남았었대요? 이거 하고 나면 이게 400인 거야, 기중에. 400. 얘 빼고 400이었으면 기초에는 얼마였을까? 500이었겠죠. 그죠? 500.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니, 봐봐. 여기도 넣어봐, 500. 대충 500 있었어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됐잖아, 100만큼. 그러면 얼마 있는 거야? 400 있다고. 근데 600 설정해야 되니까 400 있으니까 200만 더 설정한 거라고요? 9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가 될 수 없죠. 답은 1번 오답.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죠. 간이가세는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에 1번. 10번 공급가액
두 회사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야. 한공은 700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영차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시가 690이죠. 690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1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출세액은 얼마냐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다 볼게요. 제품 매출액 1억 8천 과세 표준이죠. 부가가치세 1800 내국신용장에 의한 상품 매출액 내국신용장 상품 매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니까 얘도 판 거잖아요. 그죠? 6천. 근데 내국신용장은 영세율이죠. 12영세 600이 아니라 0이죠 얘는. 그지? 차량운반구 처분액 판 거 과세 표준이죠. 2천. 매출세액은 차량운반구 처분액 2천. 2천에 200이지.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품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이죠. 이거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 시가로 과세죠. 600에 시가로 600에 부가가치세 60이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요거 다 더한 게 과세 표준이고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과세 표준, 그지?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매출세액을 물어봤죠. 그죠? 2,060만 원. 답은 2번.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과세 표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은 적절하게 원천징수됐다. 종합소득 금액이요. 우선 근로소득 2배4 근연기 종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2배4 근연기 종합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2배4 근데 연기 그죠? 그래서 2배4 근연기 종합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 당연히 종합과세, 사업소득 금액 당연히 종합과세. 근데 은행의 이자소득 그리고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얘도 이자소득이야.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그럼 이자소득이 650, 200 그리고 배당이 950 있거든요. 금융소득이죠. 근데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요 무조건 분리과세야.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아.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제가 첫 회차에서 요거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16회차에서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 16인지 17인지 그리고 금융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요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건 조건부 종합과세 다 합쳐서 우선 1600이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요거 두 개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무조건 종합과세는 당연히 종합과세 되고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금액이 종합과세 된다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종합과세 없잖아. 조건부 종합과세만 1,600이면 2천만 원 안 되죠? 그러면 분리과세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고. 그럼 실제 종합소득 금액은 5천에 1,200 합치면
200이 돼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관련한 설명.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상품권 구입비는 신용카드 사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분도 신용카드 사용 범위에게 포함하고요. 신용카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죠. 그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와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14번 연금 소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공적 연금은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이 있거든요. 자, 공적 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이 아니라 자,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죠. 그럼 이건 퇴직 소득이에요. 퇴직 소득. 답은 1번이야. 공적 연금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 총액이 1200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답은 1번인데 사적 연금 총액이 1200만 원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은 아니지만 사적 연금은 총액이 1200이면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15번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종합소득 공제액은 미공제액은 퇴직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죠. 그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는 거잖아. 종합소득 공제액을 퇴직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해서 얘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있죠. 그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받지 않고요. 해당 과세기간이 이혼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배우자 받을 수 없죠. 답은 15번에 1번이 됩니다. 자, 이론 여기까지 할게요. 실내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